정당 지지도 이어서 좀 보죠. 정당 지지도. 이 정당 지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자, 예. 좀 따뜻하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그냥 뭐 예. 여기 보시면은 그 34대 34로 꽉 묶여 있었죠. 지난주에. 그 전에 예. 33대 33으로 맞아요. 추석 연휴로 시작을 거의 했다가 붙어 있었어요. 그 이 34대 34는 이게 보선이 낀 그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자 34대 33 다시 해서 민주당이 1% 포인트 떨어진 거는 이제 국힘이 1% 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34로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은 1% 포인트 떨어져 33. 역전이 자, 됐네요. 아니면 역전이랄 것까지는 없고 이게 그냥 역시 숫자로 보면 붙은 상태에서 횡보인데 네. 숫자만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파란색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뭐 민주당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민주당이 위로 그나마 숫자만으로도 5.1을 지금 넘어서지도 못했지만 네. 숫자만으로도 살짝 아하. 높아진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20주를 봤을 때 5월 4주 아니죠. 6월 5주 6월로. 예, 6월 달 요 정도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렇네요. 예.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한 3개월 그리고 넘게 이게 이제 만에.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할 때.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 한 가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도가 이번 주에 네.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그 이유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34대 34로 꽉 묶여 있던 요 시기에 네. 좀 키울게요. 요 시기가 네. 요게 바로 선거가 있었던 때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운데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갤럽이. 갤럽이 조사를 가운데. 했어요? 예. 그럼 뭐 다른데 의뢰받아서 한 겁니까? 의뢰받아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의뢰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받았느냐? 컴퓨터가 느린가? 예. 서울경제. 예. 서울경제가 의뢰를 해서 언제 조사를 했느냐? 네. 예. 조사를 언제 했느냐? 시기가 짜잔. 바로 10월 다음 날이네. 12, 13입니다. 네. 선거 바로 다음 날. 선거 직후죠. 직후에. 직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가상 번호를 썼고요. 전화 조사인 건 당연히 맞고요. 자, 비슷한 프레임, 뭐 비슷한 조사 방식인데 네. 이겁니다. 수치는 이거 아니구나. 수치는 달라. 이겁니다. 정당 지지도. 여기서요. 차이가 나네요. 국민의힘이 33.9, 네. 더불어민주당이 38.1입니다. 제가 아까 요거 확대해 놓은 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국민의힘이 33.9, 민주당이 38.1. 자, 여기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34대 34로 딱 붙어 있다가 선거 끝나고 네. 민주당은 38.1이었으니까 4.1%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 됩니다. 오차범위 그런데 국민의힘은 33.9였죠.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얘기는 뭐냐? 선거 끝나고 네. 민주당이 38까지 올라갔다. 38이면 제가 요거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요쯤이죠. 올라갔다가 예. 내려온 건가요? 내려왔죠. 왜 그럴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여기 38이 있길래 이거 봐라. 한 주 더 가면 40까지 간다? 40 간다. 40을 가면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번 정부 들어 최초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하게 되며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확실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네. 40% 선을 넘는 야당이 네. 2년 집권 지금 여당 집권 2년도 다 안 지났는데 네. 40%를 넘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살짝 꺾였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예. 그럴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네. 이 38이 나왔던 그 조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총선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한 네. 이건 정부 여당 심판론입니다. 정부 여당 심판론. 동의한다가 61.5. 네. 높은 비율입니다. 음. 정부 여당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렇죠. 연령대별로 심판론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보다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자, 심지어는 60세 이상, 아니 70세인가? 70세 이상 그렇죠. 60대뿐만 아니라 네. 70세 이상에서도 동의한다가 어. 52.9예요. 야, 아니 여기 3,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 4,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네요. 60대, 70세 이상도 자, 음, 정부 여당 심판론 동의한다. 책임을 평균 물어야 된다. 61.5. 아,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지역별로 한번 보시죠. 아니 이 지역별로 한번 보셔야 돼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아니 호남에서 78인 건 뭐 이해가 되고 충청 격전지로 분류됐던 충청에서 69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에서 61입니다. 아니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예. 전 지역에서 정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합니다. 아, 심지어는 TK에서도 49.9니까 절반입니다. 거의 저 대구 경북에서요. 네. 동의하지 않는다 34.5예요. 이렇게 음, 따지면 정부 여당 심판론이 최대 프레임이죠. 그렇네요. 이번 보선 강서 보선에서 정부 여당 심판론이 먹힌 거죠. 자, 이건 맞고요. 네. 팩트이고 이 베이스가 하나가 있고 갤럽에서 재미있게도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총선 민주당 심판론이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동의한다가 이것도 절반을 넘습니다. 56.5. 자, 이것과 이건 61.5죠. 네. 이것과 그래요? 56.4.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네. 과반에 넘었으니. 정부 여당 심판론이 훨씬 강하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네. 민주당에도 어떻게 한 모양으로 따지면 민주당도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라는 아하.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음. 예. 여기서 쭉 보시면은 네. 나머지에서 보시면은 역시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됐고 물론 이게 40대에서는 이게 되게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런데 연령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 심판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네. 그러면 더 적은 데가 있느냐? 음. 예, 없습니다. 음. 이 베이스 지금 서울, 경기, 예, 다 강원, 충청이 좀 낮긴 한데. 충청에서 47.2로 낮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3.2니까 예, 요것도 민주당 심판론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선거 끝나고 민주당 지지도가 38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게 흐름을 타면 40도 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살짝 꺾였다. 이거는 민주당도 이제 심판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정부 여당 심판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손을 또 내밀어야 된다. 물론 네. 그걸 안 잡은 건 대통령실이라 더 욕을 많이 먹지만 네. 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고 뭐 해야 돼요. 내 탓이요 뭐 그런 뭡니까 캠페인을 하든가 네. 뭐라도 좀 있어야 된다. 민주당도 좀 변화가 있이 좀 해주길 바라는 의견이 있더라. 물론 정부 여당 심판론이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민주당도 좀 더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여론이 있다. 특히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인사청문회 임한 다음에 보였던 모습이나 이균용 후보자 이 부결, 인준 부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야당이 정말 이제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박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심판할 거 심판하지만 민주당도 뭔가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그렇죠. 국민들의 뜻을 모아 봐달라 이런 채찍질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봐야겠네요. 이거를 한번 봐야 예. 된다. 이게 토마토 조사지 않습니까? 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의 현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치러야 된다가 31.9,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가 48.3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평균은 훨씬 바꿔라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여기입니다. 네. 55.7이 바꿔라.
그렇죠? 평균보다도 높은 비율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하는 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어, 오히려 바꿔라가 더 그래요. 비율이 안 높습니다. 된다. 이대로 가단 진다. 걱정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보다 적은 비율이에요. 낮은 비율로.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 좋아. 좋다. 이대로 가자. 김기현 체제가 좋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씀하고 계시는 아.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거 10%포인트 더 많아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예. 정작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바꿔라. 라는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바뀌면은요. 네. 정말로 바뀐다. 어. 지도부가 총사퇴한다. 예. 이러면 국민의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으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정말 악재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김기현 체제 유지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호재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네. 황당하다. 그러면 지지자들의 예. 민심과 여론을 얻으려면 김기현 체제가 바꿔야 바꿔야죠. 되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평가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 여론이 안 좋네 하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 근데 쭉 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체제 2기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요 또 총선의 결과를 악재다. 가지고 본다면 예. 그러면 지지자들의 어떤 뭡니까 그러한 의견들, 그러한 네. 주장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는 당이 되는 거죠. 아하. 자, 소통하고 반성하고 바뀌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야당과 소통이나 이재명 대표 만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겠고, 당 안에서만 본다면 김기현 체제 이거 문제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은 셈인데, 그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그게 실천이 되는지, 뭐 우리가 도어 스태핑 얘기하고 기자회견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내부 보면 김기현 체제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네요. 그게 안 되면은 말로만 그치는 변화, 그렇죠. 소통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자,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 국정을 평가하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여론조사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론조사 흐름이 그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나온 거 맞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볼 때 여론조사 이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믿고 거기에 대해 전략을 짜야 된다. 대통령실도. 그래요. 다음 주까지 보면서 저희가 정말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좀 짧게 보죠. 경제에 관해서 물어본 조사가 갤럽에 있던데, 이것만 저희가 한번 좀 둘러보고 이겁니다. 모닝 컨설트까지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컨설트.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경제에 관련된 얘기죠? 예.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경제 전망이죠. 경제 전망. 경제 전망. 예. 뭐 비슷할 것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 네. 보시면은 경기, 그다음 살림살이, 살림살이. 제 분쟁 이거 5개인데 지금 한 조사에서 다 하지 않고 이렇게 3개 하고 2개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죠. 경기 네. 전망 1년 다음 1년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네스코어라는 거는 좋아질 거에서 나빠질 것을 뺀 숫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이게 이제 보이시려나? 예, 이 경기인데요. 경기 코로나 전망. 때 아니에요?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때도 이제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 빨간색이 이제 한 자릿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예, 예. 시절이에요. 그렇죠. 어려웠던 예. 시절에 어려우니까 더 이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네. 2022년 1월, 2월에는 파란색이 또 나타났고 그런데 2022년 5월달에 취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3월달에 이제 당선이 돼서 네. 그렇게 됐을 때 빨간색 수치가 전부 다 2자릿수. 경기 전망 되게 안 좋다. 5월 이후 경기 전망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 응답 비율은 10%대입니다. 예, 절반 넘는
어떻게 보면 이제 58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많죠. 네. 두텁게 잡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부 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거다. 그러면 이번 조사 어떻게 됐느냐? 네. 2023년 10월. 아, 예. 네스코어로 아. 마이너스 48입니다. 급격히 나빠졌네요. 지금 급격히 뭐 나빠졌죠. 4월부터 9월까지 쭉 보면은 예. 3월, 그러니까 올해 초 2월, 3월 그때까지 쭉 빠진 건데 예, 예. 좋아질 것. 그러니까 원래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더 안 좋아지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어. 전망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명절 되면 음, 보너스라도 좀 얻는 그런 네.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없었어요. 이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48이 나왔습니다. 하하. 네스코어로. 이거를 그러면 나빠졌어요 많이. 예, 이거를 살림살이로 하면 네. 사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하면 응답자들이 그럼 뭐- 자기 개인 살림살이를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대략 빨간 수치가 네. 지금 여기서는 막 40, 50이지 않습니까? 국가 네, 경기는. 네, 네. 하지만 개인 살림살이는 10%대나 20%대로 음, 나오죠. 그런데 지난달에 지금 마이너스 13이었는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20입니다. 급격하게 나빠졌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음. 비슷할 것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예. 만약에 이걸 짝수척도 즉 예스와 노로 물어보면 더 이거 저기 나빠질 거의- 것이다. 이게 80 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네. 제가 지금 뭐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데 네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빠졌군요. 굉장히 나쁩니다. 짝수척도로 물어보면 중간척도 없으면. 그래요. 참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란 전망이 지금 대다수다. 안타깝습니다. 자, 모닝 컨설트 조사 잠깐 볼까요? 혹시 준비하셨으면은 예예.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이 국가 지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예. 자, 온라인 조사죠. 온라인 조사고 조사입니다. 매주 하고 그리고 있는 뭐 건데. 세계 22개국과 네. 관련 각각 이제 조사하는데 샘플 사이즈가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샘플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사우스 코리아 떨어졌네요. 21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엊그제 여기 위였는데 20인가 뭐 아, 이랬었는데요. 내려왔고 윤 예,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도 또 내려왔네요. 예, 지난주보다는. 뭐 체코는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계속 예, 예. 아래에 있고 맨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온라인 조사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전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렇죠. 걸로 따지면 여기 지금 73이 부정평가한다. 디스어프루브하다라고 이제 한다라는 거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그렇네요. 아닙니다. 73. 이건 뭐 높은 수치인데 지금 20%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모닝 컨설트 조사 이 추세로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예. 현재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이 흐름이 그리고 선거 결과가 여권 패배로 나오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국민의힘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을 비판하던 그런 현수막도 다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TF 야당을 겨냥한 TF도 다 없애겠다 아니면 뭐 합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여론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너무 이제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예. 궁금함을 좀 안고 좀 현기증을 느끼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여론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